루카스 짬뽕. 루카스 TV 필리핀 이민 정보. 오늘의 이야기, 이민 1년차에 사기당한 이야기 두 번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하고 말이죠. 저는 루카스 TV 아저씨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나레이션을 맡은 햇볕이라고 해요. 프로가 아니니 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토니 아저씨의 경험담 들려드릴게요. 이민을 오자마자 계약한 집 수리가 덜 되어 호텔 신세를 지고 겨우내 수리를 마친 집에 입주하지만 주문한 가구는 연락도 안 되고 급기야 찾아간 가구점엔 꼬부랑 말도 안 통하는 할머니만 계시고 주인이랑 직원들은 휴가를 갔다고 하고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멘탈이 무너질 법도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당장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밥이야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 그렇다 치고 잠은 편하게 자야 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선 에어컨과 선풍기가 필요하니 당장 임시 침대와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를 사러 다닙니다. 지푸니 기사 로델이 저렴한 침대 파는 곳을 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은 대나무 가구점. 싱글 침대 한 개 500페소 합니다. 이거 원 만원도 안 하는 침대가 있다니. 금세 방금 전에 분노는 녹아 사라지고 만원도 안 하는 침대를 행복하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도 사고 로델이 없었다면 아마 백화점의 비싼 가구나 허접한 중국인 가구점에서 후회할 가구를 샀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가구점에서 문자가 한 통 날라옵니다. 일주일 안에 가구를 배달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라탄 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10,000페소만 더 성금을 걸어달라네요.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저도 그들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동생이 다음 달에 이사를 오는데 역시 가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보다 더 큰 집이라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하니 빨리 우리 거 먼저 만들고 오더를 받아가라고요. 배달 오면 잔금과 동생이 주문할 가구 성금을 함께 주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 만에 예쁜 등가구들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잔금을 지불하면서 동생 핑계를 아주 묘하게 대면서 복수를 합니다. 동생이 여권을 잃어버려 이민이 취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비자 만드는데 1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알았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웃으며 돌아가더군요. 그 말을 믿은 건지 당했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일주일 만에 가구가 도착했다는 것. 이렇게 이민 첫 딸과 두 번째 딸,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정신없이 보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데 정신을 팔다 보니 여권을 연장하는 거를 깜빡했었네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는데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던 부부가 비자 신청하면 달달이 연장할 필요가 없으니 비자를 만들으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분과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그분이 비자 신청부터 여권 연장 신청까지 다 같이 처리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난 정말 인복이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비자 발급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민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싸바싸바 해서 문제없이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며 비자를 브로커에 맡기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며 겁도 주시더군요. 저는 당시 필리핀에서 하는 일이 없었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말고는 계획도 없었던지라 아이들 학생 비자만 학교에서 발급받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민에 관한 정보를 주시던 그분 말을 듣고 보니 비자 없이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겠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엔 만 55세 미만의 경우 은퇴비자 비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워킹 비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사업도 하지 않고 직장도 없지만 그분의 파워로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다음날 그분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오시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주 독실한 성직자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라는 서류를 적어주시고 다음날 만나기로 합니다. 다시 다음날 저는 이렇게 고마운 분들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의 거룩한 기도 세례도 받고 가족 화목하게 사고 없이 행복한 이민생활 축복과 주님의 은총 등등 너무너무 고맙게 열심히 부부가 해주시는 기도와 친절을 감사하고 황송스럽게 받았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3개월쯤이면 비자가 발급되니 함께 마닐라 이민국에 가서 핑거프린트를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언제 미팅을 가지면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하지만 전화기엔 영어로 뭐라고 계속 안내만 나오고 통화가 안 됩니다. 당시엔 한국폰을 필리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여서 영문으로 문자도 보냈죠. 하지만 깜깜무소식.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난 식당으로 찾아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도 그분을 모르시고 며칠간 식사하러 왔다가 안 온 지 오래되었다네요. 바기오에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16만 페소. 당시 환율로 약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속 많이 상했죠. 뭐 돈이야 호텔에서 한 달 더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돈인데 누군가에게 멍청하게 속았다는 게 태어나 처음 있었던 일이라 자존심이 땅에 처박히는 기분이더군요.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차돌 같은 텐텐모찌였는데 필리핀에 와서는 계속 바보 멍청이가 되는 내 꼴이 너무 한심하더군요. 그리고 더 웃기는 일은 여행 비자로 온 가족이 5개월간 신고도 없이 불법 체류를 한 경우가 된 거였어요. 사기고 뭐고 갑자기 정신이 확 깨더군요. 이거 혹시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조회도 해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뭐 아주 쉬운 일인데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몇 안 되지만 주변의 한국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시련을 주고 사라지다니. 이성을 차리고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발등에 불인 비자 문제였어요. 그리고 당장에 이민국에 찾아가 자수를 하자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민 1년차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